표식. 다키스트 던전에서는 유닛 하나를 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식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표식이 찍힌 적은 표식 공격에 많게는 2배 가까운 데미지를 받게 돼요. 표식을 거는 기술에는 적의 회피나 방어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한 명을 정해놓고 집중 사격하기에는 정말 좋은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표식을 찍는데 한 턴, 그 표식을 터뜨리는데 또 한 턴이 필요한 구조예요.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준비 동작으로 턴을 하나 더 쓴다는 얘기죠. 게다가 공격하기 전에 표식을 먼저 찍어야 하니까 순서까지 잘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는 까다롭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화력을 내뿜는 표식 조합으로 마주치는 모든 랜덤 보스를 클리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학자입니다. 신비학자는 표식을 찍는 첫 번째 요원이면서 위험한 적을 스턴하고 아군을 치료할 수도 있는 만능 서포터예요. 특히 조합에 힐러는 꼭 필요한데 표식 조합에서는 순수 힐러인 성녀보다는 신비학자가 더 좋아요. 그런데 신비학자는 앞열에 서면서도 몸이 약하거든요. 방어력을 챙겨가지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식을 공격하는 딜러들을 골라야 하는데 조련사와 속궁사수가 제격입니다. 표식이 찍힌 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높은 추가 데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장비로는 공격력을 챙겨주면 되겠는데 다만 조련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표식을 찍는 경우도 있고 명중률도 낮다 보니까 이 둘을 보완하는 아이템을 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렬에 누구 세울지가 고민인데 이 1렬에도 표식 딜러를 넣으면 완전한 극딜 파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보병으로 하겠습니다. 화력은 이미 둘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중보병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협적인 적을 기절시키고 위험해진 아군은 보호하는 것. 표식 파티는 준비 한 턴을 더 쓰는 조합이잖아요. 중보병은 그 한 턴을 버틸 시간을 안정적으로 벌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턴 확률을 높여주는 장신구를 착용시키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일명 석댕합중 최강의 파티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스턴이 2명, 힐러가 2명, 스트레스 힐러도 2명, 표식을 찍는 영웅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영웅도 공격수도 2명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한 명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영웅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한 명에게 모든 게 달려있지 않은 이 역할의 이중화 구조가 이 조합 석댕합중을 최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챔피언 사육장으로 떠납니다. 챔피언 사육장은 가장 어렵기도 한데 마침 별에서 온 존재라는 랜덤 보스가 난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재밌을 거예요. 보급품은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세요. 자, 사육장의 첫 번째 전투네요. 몸풀기인 건지 적이 2마리만 나왔는데 아군에서 가장 빨라야 했던 신비학자가 선턴을 잡아줬습니다. 원래라면 표식을 찍어야겠죠. 근데 보시면은 적 구울이 중보병과 속도가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신비학자가 기절을 거는 게 낫습니다. 일단 맞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비학자에게 기절 기술을 보정해주는 장신구도 껴준 거예요. 남은 딜러들은 표식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야 하는데 아기돼지 정도야 야들야들하니까 크리 터지니까 한방인데 구울같이 방어력이 높은 경우는 크리가 터져도 데미지가 박히질 않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표식을 박아야 하는데 신비학자 대신에 조련사로 표식을 찍어줄게요. 조련사의 표식은 방어력을 30%나 낮춰주기 때문에 순살간장 구울이 됩니다. 두 번째 전투는 4마리가 나왔네요. 다만 앞열은 은신 상태라서 일단은 공격도 스턴도 할 수가 없어요. 후열부터 표식을 찍고 잡아줍시다. 근데 너무 아픈데 이제 한 대를 맞으면 무조건 체력 0, 이른바 죽음의 문턱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중문 상태에서는 다음 피해를 입으면 영구적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다키스트 던전에서는 영웅을 길러내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영웅의 사망은 곧 게임에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련사에게 적의 2턴 이상이 사용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 적은 턴을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덕에 조련사가 턴을 가장 먼저 잡아줬네요. 적 아기돼지는 피도 적고 명중률상 100%로 정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적의 턴은 2개가 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신한 2마리입니다. 신비학자의 속도를 확인해보니까 일단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빨라봤자 스턴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대신 힐만 가능해요. 근데
아까 보시면 들어온 데미지가 한 번에 20에 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비학자 힐은 랜덤 수치라서 회복이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힐이 한 자리에 그친다면 조련사가 죽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응으로 중보병이 보호까지 해서 대신 맞아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결국 공격당하기 전에 중보병이 보호를 걸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를 확인해보면 중보병의 속도가 적의 속도와 똑같거든요.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 경우 중보병은 각각에 대해 45% 확률로 선턴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최악의 경우 조련사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는 거네요.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신비학자 힐량이 높게 뜨고 중보병이 제발 빨리 움직이길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그냥 운빨이잖아요. 아니요. 이 위기를 자력으로 타개할 방법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건 숨겨진 정보를 이용한 판단입니다. 바로 조련사를 적의 사거리 밖으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적의 사거리 정보는 게임에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신돼지는 아군의 3열까지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련사로 적 아기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4열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은 턴을 3개나 갖고 있지만 그 턴이 위협적으로 쓰이는 건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숨겨져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얘네랑 한솥밥을 2000시간 먹으면서 실컷 두드려 맞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스톨링, 다시 말해 전투를 늘어뜨리면서 아군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줍시다. 많이 아프삼? 밀어주시고. 근데 기노는 돈의 재단이 나왔네요. 약 1% 확률로 등장하는 골동품인데 이번 판 진짜 운이 좋은 겁니다. 기노논돈, 일명 쉔블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에서는 정말 어려운 보스긴 합니다. 하지만 메커니즘 자체가 이 표식 조합이 완전히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보스예요. 일단 잔챙이 정리해주시고 여기서 캠핑부터 합시다. 캠핑을 하면 중보병은 아군의 치명타율을 최대 13%포인트 높여줄 수가 있고 석궁사수는 본인의 공격력을 대폭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이 버프들로 무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신구를 좀 바꿔줍시다. 이게 신비학자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쉔블러 전투는 아군의 대열을 뒤섞이며 시작하니까 아군열을 섞어주시고 소환을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열은 잘 섞였어요. 신비학자만 당겨주면 전원 제 위치입니다. 표식은 조련사가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쉔블러도 방어력이 33%나 되기 때문에 조련사가 순살 양념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엄청나죠 데미지? 쉔블러는 이렇게 본체가 지속적으로 촉수를 낳기 때문에 본체를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표식 조합이 카운터를 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카운터인 이유는 또 있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요거보다 쉬운 파티가 없는 듯? 현상금 사냥꾼 있으면 더 잘 잡긴 하던데. 손쉽게 잡았습니다. 이게 표식 파티가 쉔블러에게 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련사가 방어력을 깎고 본체에게 표식을 유지한 다음 촉수가 늘어나기 전에 본체부터 지워버리는 것. 다만 오늘 목표는 이 쉔블러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 사육장에서는 별에서 온 존재가 난입할 수가 있었죠. 이외에도 가방이 가득 차면 이를 약탈하여 등장하는 수집가, 횃불을 끄면 두 번째 쉔블러까지 다시 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원정은 한참 남아있어요. 이후 일반 전투에서는 표식 파티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보병과 신비학자가 위험한 적을 묶어주고 조련사와 석궁사수는 마무리합니다. 이 조합이 제자리를 잡으면 사육장은 혈월 챔피언 난이도일지언정 사냥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오늘 사육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던 놈이 나옵니다.
별에서 온 존재. 한국에서는 흔히 도민준이라고도 불리는데 얼굴은 좀 아니 뭐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준이는 체력이 절반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2페이지에 돌입해서 발악을 시작하는 보스입니다. 특히 방어력이 80%에 육박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표식 파티에는 복귀기 형제 조련사군이 있잖아요. 민준군이 한 라운드에 2턴씩 행동하니까 벗기기가 금방 풀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조련사군이 무장을 벗길 경우 4턴이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민준군이 바지를 올리기 전에 냅다 팬티까지 한 번 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민준군은 어쩔 줄 모르다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두 번째 목표도 달성이 됐네요. 더 가봅시다. 이번이 마지막 전투네요. 마지막 전투는 사육장 챔피언에서 가장 어려운 조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열의 스와인 가죽 사냥꾼은 뉴비를 도륙내는 극악의 패턴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하지만 표식 조합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돼지 1이죠. 때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육장 원정은 클리어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바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고작 돼지, 쭈꾸미, 민준이나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번 원정에서 만나는 랜덤 보스를 전부 잡으러 왔어요. 아직 수집가와 두 번째 쉔블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클리어한 복도를 계속 왕복하면서 전투를 억지로 뽑아낼 거예요. 저는 이들을 만날 때까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횃불은 단 3개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 횃불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횃불이 완전히 꺼진 이 치르게 상태에서는 적의 공격은 거의 피할 수가 없으며 데미지까지 30%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챌린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최악의 상황에서만 이 마지막 횃불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원정,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1000원입니다. 5% 확률로 수집가가 두 번째 만에 등장했어요. 이 수집가는 앞선 쉔블러와 유사한 패턴이긴 해요. 처음에는 혼자 등장하고 그 뒤에는 자신의 부하들을 소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환하기 전에 스턴만 먹인다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스턴을 하게 되면 수집가는 계속 1열에 있게 되거든요. 신비학자는 스턴하기보다는 차라리 표식을 찍는 게 좋아 보여요. 스턴 같은 경우에는 역할의 이중화, 중보병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20% 확률로 스턴이 안 됐네요. 운이 좀 없지만 뭐 괜찮아요. 수집가는 이렇게 아군 영웅들을 사냥하고 영웅들의 머리를 부리는 몬스터예요. 어쩌면 저 대가리 중에 하나는 뭐 제 영웅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피피저주라는 질병의 효과인데 석궁사수가 흥분해서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석궁사수가 저 꼴이 나고 싶나봐요. 스턴부터 악재가 벌써 두 번째 겹쳤습니다. 지금 석궁사수에게 표식이 찍혔어요. 이거 지금 불 켜야 됩니다. 현재 적 노상 강도가 보호를 받고 있어서 스턴으로 저지할 수도 없어요. 이 다크는 상태에서 적 노상 강도의 공격력은 크리티컬이 터질 경우 40 데미지에 육박합니다. 이건 중보병을 제외한 3명 모두 한 번의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예요. 불을 킨 덕에 신비학자가 죽음의 문턱에 가진 않았네요. 신비학자가 중문에 갔으면 석궁사수의 응급처치가 강제되고 그랬으면 메인 딜러인 석궁사수가 공격을 3번이나 날리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고 신비학자의 로또 일이 터지면서 다시 상황은 정상화되게 그 순간 다시 한번 크리티컬. 석궁사수는 정확히 체력이 0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네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 더 피해를 입으면 영웅은 33% 확률로 영구적 사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문 확률을 두드리지 않는 선택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지금 남은 건 중보병의 턴입니다. 중보병은 적을 스턴하거나 아니면 아예 석궁사수를 보호하는 선택지가 있네요. 먼저 적을 스턴하는 건 장신구 덕의 100% 확률입니다. 하지만 스턴 자체의 명중률이 9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턴 확률은 91%네요. 만약에 빗나갈 경우 턴만 날리고 석궁사수가 죽음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가 이번 라운드에선 더 안전한 선택이란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보호가 낫겠네. 하지만 게임은 이번 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라운드까지 확장해야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키스트 던전은 이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먼저 다음 라운드는 속도를 통해 턴을 가늠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속도가 높다고 무조건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에 따른 가능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조련사의 속도는 11,
신비학자 속도는 9, 적 중보병 속도가 9입니다. 적 중보병은 25% 확률로 가장 먼저 선턴을 잡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확실한 것부터 정리해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일단 신비학자는 무조건 석궁사수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출혈에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고정하면 발생하는 가능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련사가 75% 확률로 예정대로 선턴을 잡는다. 둘째, 역배가 터져서 적 중보병이 25% 확률로 선턴을 잡는다. 이의 경우를 보시면은 적 중보병이 아군 석궁사수를 우선으로 공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궁사수는 사망할 수가 있어요. 1의 경우를 보시면은 조련사는 석궁사수를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석궁사수가 확실하게 중문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중보병이 아니어도 조련사가 보호에 턴을 써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게다가 중보병이 차라리 먼저 보호하는 게 이런 확률 싸움을 피하니까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혹시 보호가 낫겠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회 비용입니다. 보호의 비용은 중보병이 노상 강도를 스턴하지 않아서 허용하는 이 공격입니다. 아까 확인한 데미지는 크리티컬 기준 30, 신비학자는 방어력 10% 덕분에 아마 27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련사가 받든 신비학자 공격받든 체력이 4가 남습니다. 거기에 출혈이 걸린 상태일 수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 적 중보병이 체력 4인 아군을 공격하면 체력이 0이 되면서 출혈에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스턴이 낫나? 물론 적 노상 강도의 명중률은 결론적으로 보호를 선택하고 다른 영웅이 죽을 확률은 3% 정도예요. 반대로 스턴을 했을 경우 석궁사수가 죽을 확률은 10% 이상입니다. 그냥 닥턴 안 할게요. 잠깐만요. 굉장히 사후적이죠? 이게 게임에서는 하기 어려운 계산이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다행히도 실제로는 훨씬 잘 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닥턴의 몬스터는 최선의 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금은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 몬스터에게 합리성을 전제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결과는 위험에 대비한 것보다 시시했습니다. 다른 애가 맞아 죽진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갑자기 신비학자가 또 크리를 맞고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잘 뺐고요. 일단 한 마리는 그래도 줄이는 게 턴을. 안 죽어서요? 빵일 걸리면 죽을게. 오케이, 살게. 바보 같은 게임. 죽는 줄 알았다. 붕대를 다 썼네. 다 어디 갔어요? 크리가 표식 있을 때 터졌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어떻게 피했니, 하사나? 제로투의 신이에요. 와, 근데 불 안 켰으면 진짜 죽을 뻔했네. 야, 친구야. 왜 그러니, 이 친구한테. 힐 좀 해봐. 이걸 다 피하네. 말이 잘 되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말이 잘 되죠? 이게 닥턴이야. 미친 게임. 전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 맛에 합니다. 자, 수집가까지 잡았네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횃불 0의 복도 전투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쉔블러입니다. 이건 오히려 그래도 괜찮아요. 수집가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자, 일단 나와줬어요. 운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긴장해야겠네요. 첫 번째 쉔블러는 너무 쉽게 잡았죠. 표식 파티가 쉔블러의 카운터적 면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표식 파티가 쉔블러의 카운터라는 말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번에는 시작부터 그 조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보병과 신비학자가 제 역할, 다시 말해 기절을 사용하려고 해도 앞에 있어야 되고, 석궁사수는 공격하려면 뒤에 있어야만 합니다. 역할의 이중화조차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행동하는 중보병만이 비로소 제자리에 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절 또는 버프밖에 없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적의 명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회피 버프를 쓴다고 한들 회피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턴도 좋은 옵션은 아니에요. 분명 되기만 한다면 최고지만 챔피언 쉔블러의 본체는 수완 저항이 너무 높거든요. 계산해보시면은 고작 30% 확률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결국 턴을 4개 모두 날리면서 시작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근데 악재가 이게 끝이 아니네요.
지금 석궁사수는 표식을 찍기도 전에 피피저주에 취해서 제멋대로 행동을 해버렸고, 조련사의 표식은 단 10% 확률로 쉔블러의 방어력을 깎지 못했어요. 90%로 깎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졌습니다. 지금은 첫 전투랑 여건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쉔블러 첫 전투에서는 신비학자가 촉수보다 선터를 잡을 수 있도록 선조의 권총을 옮겨줬죠. 근데 지금은 랜덤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줬어요. 게다가 공격수들의 치명타율이 캠핑 버프 덕분에 13에서 21%포인트까지 높았던 게, 지금은 보급품도 다 써가지고 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붕대도, 도트를 방지할 수 있는 성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승률이 매우 낮아졌어요. 경배대로 흘러간다면 영웅이 죽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가능성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표식 조합이 쉔블러의 카운터인 또 하나의 이유이자 이제까지 역배들 때문에 꼬였던 게임을 정상화시키는 또 하나의 역배, 바로 신비학자가 본체를 기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아까 이미 실패했죠. 중보병 때는 30%였어요. 신비학자는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은 치명타를 감안해도 46%. 여전히 역배예요. 하지만 46%의 역배만 터져준다면 한도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박입니다. 조련사가 방어력을 깎지 못했던 거, 그 위에 석궁사수가 공격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는 전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두 개의 악재를 이번 스턴으로 완화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군 제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맞을만 하죠. 요건 맞을만 하지 않다. 오케이, 맞을만 하네 진짜. 이거 잡읍시다. 이거 제 밥을 먹어주세요. 지금을 위해 아껴왔잖아. 체력이 왜 이러서? 요번 턴에 잡으면 되니까. 얘를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키스 던전에서 어쩌면 표식 파티라서 가능했던 정말 이상적인 원정이었어요. 그리고 운까지 따라줘서 낮은 확률의 보스들을 4마리나 만날 수가 있었네요. 이제 원정을 클리어 하기 전에 돈을 좀 벌어서 나가죠. 전투 나오면 죽을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생해서 스트레스가 좀 쌓여있는데 요거 치료하는데 다 돈이거든요. 요렇게 쉔블러 보상을 끼워줘가지고 영웅심을 일깨워주시면은 정신치료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고요. 자, 이번 원정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참고로 요런 재밌는 원정이 곧 또 나오니까 하나 더 컨텐츠가 있거든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000원 벌었고요. 쉔블러 2마리 잡고 호민준 잡고. 그렇다면 바이바이.